한성자동차 핵심 가치 과정 세 번째, 한성자동차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단원을 통하여 한성자동차의 5개 핵심 가치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 한성자동차 직원들은 핵심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가치 우선이란 고객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가치의 중심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 가치 우선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모든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고객의 피드백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객에게 가장 큰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자동차 가족들이 고객 가치 우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시선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일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차처럼 가족 차처럼 마음을 다한다면 그게 고객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S클래스 엔진 경고 등이 점등돼서 관련한 센서들을 교체를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이 됐고 비용을 받고 저희가 출고를 해드린 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저희 유선상으로 엔진 경고 등이 다시 점등된다라고 강하게 클레임을 하셔서 아예 들으시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많이 화가 나시고 수리비도 환불 요청을 좀 하셨는데 고객님 말씀이 안 맞더라도 일단 한 30분, 1시간 가량 현장에서 좀 고객님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경청해서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녹인 상태에서 일단 제가 정비 이력을 가져간 부분이랑 현장에서 진단기를 물려서 차량을 점검했던 내용이랑 전혀 수리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를 고객님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고객님께서도 한참을 보시다가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서비스 매니저님께 고객께서 전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직원 보내주셔갖고 본인께서 갖고 계신 오해가 잘 풀리고 좋은 차를 타고 계신다고 감사하다고 현재는 차가 한 7년, 8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태규 대리 믿고 차 폐차할 때까지 다 타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힘을 좀 주시면서 좋은 관계를 고객과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고할 때 차량 설명을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처음에 출고할 때는 기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한 3일 후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지막 3회 때는 Q&A 방식으로 고객이 궁금하신 거를 메모해 주시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들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 관심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 투명한 윤리의식은 정직성을 바탕으로 기본적 윤리의식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모든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도록 하여 언제나 신뢰를 갖게 합니다. 투명한 윤리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부정직한 행동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규정 및 프로세스를 준수합니다. 회사 내 비윤리적인 관행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자동차 가족들이 투명한 윤리의식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항상 그 안전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본인 스스로의 건강도 지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성자동차라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으면 저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선 당당한 모습을 갖고 이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한성자동차의 윤리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고객한테 신뢰를 할 수 있게끔 계약서 자체의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계약서 고객을 등록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민번호를 뒤에 번호까지 다 기재를 했지만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 수기로 작성된 주민번호는 절취선에 따라서 폐기를 합니다. 고객들께서는 다른 데선 정말 접해보지 않으셨던 역시 한성자동차구나. 같은 벤츠라도 진짜 왜 한성자동차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80년대, 70년대 정비는 고객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내 차 좀 빨리 고쳐줘, 잘 고쳐줘 해서 뒤에다 주머니에다 지금으로 말하면 TV지만 삥땅이라는 걸 주어지고 했을 때 88년도에 한성자동차에 입사하고 보니까 정말 한 차원 다른 정비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계신 안종부 사모님까지 윗선에서 선배들이 매일 교육하고 조회 종례 시간에 투명하고 정직한 정비를 해야 되고 기본기에 항상 충실하라. 이런 거를 기회가 닳도록 얘기를 들으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성자동차가 30년 동안 규정과 프로세스, 차가 입고해서 출고될 때까지의 그 정비 과정이 워낙 정확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켜와졌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상도 표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자랑스럽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수입업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산차를 통틀어서도 30년을 제가 지켜왔듯이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30년을 또 지켜줄 거라고 믿고 좀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신뢰와 존중은 인격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능력에 대해 서로 신뢰합니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동료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동료들이 가진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불합리한 사유로 직원 및 동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자동차 가족들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간에 서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 동료 간의 어려움을 수용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 사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첫 번째 신년 인사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혼자서 뛰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근데 여럿이서 손잡고 가면 더디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갈 수 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DMS 컴팩트 패키지 교육을 할 때 서비스 어드바이저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최대한 IT 용어를 배제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부서와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 선정, PT 형식, 스케줄 조율 등의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양보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T 한 라인으로 메일을 주시면
일부 직원이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팀원들이 모니터링하여 최대한 빠른 응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팀과 서비스 팀 간에 RTA하고 RTS라는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영업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서비스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서로 교감을 하는 거죠. 영업은 서비스를, 서비스는 영업을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트가 안 움직였습니다. 1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을 고객께 허락을 하셔서 그 시간이 금요일 오후 7시가량이었는데 시트 탈거하고 뒤에 부품 갈고하면서 30분 만에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4명의 직원들이 어느 분 한 분도 불평 없이 외려다 본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빨리 고쳐드리겠다고 힘든 걸 제가 알면서도 고객에게 1시간 안에 갖고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것은 우리 한선자동차 서비스팀의 기술력을 믿었고요. 그 직원들의 열정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실제로 그게 제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번째, 혁신적인 전문성이란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스스로 높은 업무 완성도를 달성하고자 함을 뜻합니다. 혁신적인 전문성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일에 진지한 태도로 임합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개선 가능한 대안들을 늘 고민합니다. 업무 성과에 있어 최고의 완성도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자기를 개선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자동차 가족들이 혁신적인 전문성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라는 생각보다는 왜 안 될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해진 고객 요구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뛰어넘어 나의 소질이나 내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혁신적인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차량 계약, 운송, 블랙박스나 썬팅,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 요소, 그리고 인도 예정, 그리고 출고 관리까지 문자 메시지를 5가지로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성장을 위해서 북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1년차, 2년차, 3년차 고객들 손편지와 여러 가지 필요한 선물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바탕으로 제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라든지 수준 높은 이제 영업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비 기능장을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운 그런 이론들이나 기본 원리들이 고객님들한테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은 차량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던 노력들이 고객님들께서 수긍해 주시고 또 차를 출고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출고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부분 수리 문의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덴트와 스톤칩 수리가 있습니다. 도장면에 손상이 없는 데미지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스톤칩으로 전면 유리에 데미지로 인해서 교체를 하게 될 경우 썬팅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분 수리를 원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덴트 및 스톤칩 수리 기술을 계속적으로 연마하였습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 정신이란 한계를 기회로 여기며 어떤 상황에도 안주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며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창의적 사고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합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여깁니다. 항상 도전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성자동차 가족들이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자동차 세일즈맨이니까요. 제가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전의 제 실적 혹은 이전의 어떤 기록들을 한계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거든지 목적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하루하루 성취해가는 그 달콤한 맛을 본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동양 문화권에서 테크마스터를 순위 안에 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벤츠코리아에서도 테크마스터 준비를 했을 때 어드바이저 쪽, 소프트 스킬 쪽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강사도 초빙하지 않았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제대로 달아주지 않았거든요. 일단 독일 갔으면 순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순위 안에 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또 세워야 되거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들의 어떤 동영상을 입수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역할을 좀 그런 공부를 들어 했어요. 동양 최초로 테크마스터 쪽에서 2등이라는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입사 당시에는 전국 판매량의 기록이, 연간 판매 기록이 55대 정도였습니다. 68대로 다시 판매량을 하고 그 다음에는 85대로 판매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도 100대 넘게 팔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100대를 넘고 또 130대를 넘고 160대를 갔는데 사실은 160대에 도달하는 순간 정말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일찍 출근해서 고객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고객의 팀은 사실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계약으로 가는 퍼센테이지는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택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상담을 해보니까 소개를 받고 온 고객이 확실히 훨씬 더 계약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인지하고 오는 고객들은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소개시켜 주신 분들이 오게 되면 즉 나를 인지하고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계약의 확률이 높을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강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판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175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160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175대를 팔 수 있었고요. 또 작년 한 해는 그걸 또 훌쩍 넘어서 220대라는 판매 결과는 제가 그 160대 때 한계로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바꾸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 정신의 실천 사례로 딕 포스베리 선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1968 Olympic Games proved to be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high jump event. Into the Mexico City Olympic arena came not only a new name to the sport, but a new approach, which was to revolutionize the high jump event. Dick Fosbury from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d a new style of high jump, which some considered strange and awkward. It was a jump he had devised in the previous years, and one which unsettled his opponents. While the crowd at first saw him as a novelty, his continued success at clearing the ever-increasing height soon made it apparent he was a serious contender. Valentin Gavrilov from the Soviet Union failed at his attempt of 2.22 meters, while Fosbury and his US teammate Edward Carruthers cleared their way to a jump-off.
The bar sat at 2.24. Carruthers failed. And Fosbury took his new style of high jump over the bar and into the history books. Fosbury had won his gold. Within a few years, the Fosbury flop had become the standard method of jumping in this great Olympic sport. 다음에서는 나와 나의 부서의 핵심 가치 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뵙겠습니다.